왜 식사하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됩니다. 동시에 뚝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훨씬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랑 원리가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카니보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됐는데요. 근데 최근 몇 주 전부터 몸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난 7월까지는 딱 괜찮았거든요. 하루 종일 에너지도 일정하고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요즘 정말 덥잖아요. 더워서 갈증 때문에 평소에 잘 안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커피를 추가한 시점이랑 몸이 이상해진 시점이 정확히 겹치더라고요. 구독자분들도 카니보 하면서 커피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변화를 가지고 커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왜 결국 커피를 끊기로 결정했는지 이 영상에서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한테 무조건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잔에서 3잔씩 꼭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뒤에서 크래쉬라고 부르는 현상 하나를 설명드릴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커피를 더 찾게 만드는지랑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커피를 마실지 말지, 마신다면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일단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커피의 장점을 몰라서 안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에 바짝 집중해야 할 때 커피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프리워크아웃으로 카페인을 챙겨 먹는 이유도 있고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졸음 방지용으로도 커피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커피 안에는 수백 가지의 폴리페놀, 그러니까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무조건 독이라고 단정 짓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커피는 결국 식물이라는 거. 카니보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식물성 항영양소, 그러니까 몸에 부담을 주는 식물의 방어 물질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인데 커피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 그러니까 마이코톡신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이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데노신이 뇌의 수용체에 쌓이면서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쉬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카페인은 화학 구조가 아데노신이랑 비슷해서 이 수용체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데노신이 아무리 쌓여도 신호를 못 보내니까 우리 뇌는 아직 안 피곤한데?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데노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카페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데노신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써야 할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대출로 끝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매일 반복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의 부신을 직접 자극해서 코르티솔이랑 아드레날린을 뽑아냅니다. 이게 딱 하루 이틀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몇 달, 몇 년씩 매일 반복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매번 부신을 쥐어짜서 강제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습관이 되면 부신도 결국 지치거든요. 이런 상태를 흔히 부신 피로 또는 부신 고갈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까지 가면 커피 없이는 아침에 몸이 아예 안 움직여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빌려 쓴 것 뿐이었는데 나중엔 부신 기능 자체가 상해서 만성 피로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커피는 마그네슘이랑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장에서 미네랄이랑 결합해버려서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거기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마그네슘이랑 칼슘 같은 미네랄이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31세부터 78세까지 여성 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중 1kg당
6mg 정도의 카페인을 먹게 했더니 2시간 안에 마그네슘이랑 칼슘의 재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전혀 안 마신 사람들에 비해서 엽산 수치가 약 12%, 비타민 B6가 약 14%, 리보플라빈이 약 5% 정도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한테 커피를 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창 뼈랑 몸이 자라야 하는 시기에 이런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왜 식사하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몇 시간 정도 지나야 소화랑 영양소 흡수가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커피를 마셔버리면 애써 챙겨 먹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도 안 된 채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느낀 몸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일반식을 먹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와도 원인이 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카니보어를 하다 보니까 감각이 워낙 예민해져 있어서 커피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변화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에너지랑 정신 상태입니다. 카니보어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됐고요. 머리도 계속 맑았거든요. 근데 여름 되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마시고 나서 잠깐은 머리가 확 맑아지는데 그게 오래 안 가고 금방 멍해지고 에너지도 확 올라갔다가 확 꺼지는 패턴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솔이랑 아드레날린을 뽑아내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안 그래도 높았던 코르티솔을 커피가 한 번 더 자극하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두 번째는 잠이었어요. 원래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개운함이 확실히 줄었어요. 세 번째는 식욕입니다. 커피 마시고 나면 식욕이 은근히 떨어지는 걸 느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편하게 쉬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는 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는데 이 교감 신경은 우리의 위 장관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지금은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지 밥을 소화시킬 여유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커피가 딱 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느낀 건 피부였어요. 커피 마시는 기간에 피부가 좀 칙칙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이뇨작용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칙칙하고 푸석해 보이거든요. 거기다 카페인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코르티솔은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도 부족한데 트러블까지 올라오니까 피부가 칙칙하고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크래시 현상,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원래 기상할 때쯤 정점을 찍고요. 오후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커피까지 마셔버리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사실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더 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 마시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는 그 느낌, 이게 바로 이 크래시 현상 때문입니다. 카페인 효과랑 코르티솔 효과가 동시에 뚝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훨씬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랑 원리가 비슷해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저혈당 상태처럼 갑자기 배가 고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래시가 오면 몸이 갑자기 피곤해지니까 그 피곤함을 달래려고 우리는 또 커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일부러 아침 일찍 마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코르티솔 타이밍이랑 완전히 겹쳐서
불안감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기상 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오후에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 자정 전후로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정도가 그나마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두통이 자주 오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잠을 잘 못 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섭취량을 반드시 줄여야 돼요. 커피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맛과 향을 즐기려고 마시는 거지 억지로 에너지를 짜내려고 마시는 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도 꼭 한 잔 같이 챙겨 드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커피 좀 줄여야 하나 싶으신 분들 계시면 최소 한 달만 끊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딱 한 달만 끊어보면 커피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요즘 커피 대신 탄산수로 바꿨는데요. 요즘은 웬만한 카페에 탄산수가 다 있더라고요. 카페 가는 분위기랑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그 느낌은 그대로 즐기면서 몸에 주는 부담은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한테 커피 끊으라고 강요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요. 맥락이 있을 때는 즐기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직접 겪었던 몸의 변화 그리고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원리를 알고 나니까 커피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커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처럼 카니볼을 하시면서 커피 마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경험담을 꼭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보였습니다.